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인스타 360 1X 360 카메라를 수중에서 사용한 리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도 켜주시면 유익한 수중 이야기 많이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려요. 이 인스타 360 카메라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60도 카메라 자체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렌즈가 앞뒤로 있어요. 그래서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녹화를 한 다음에 이 360 카메라 전용 어플로 이 두 화면을 합치게 됩니다. 이거를 스티치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스티치를 한 화면으로 내가 보는 시야, 내 좌우 그리고 위아래를 한 번에 다 담을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돼요. 그냥 한 번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쭉 하면 그 모든 모습이 담기게 되는 카메라입니다. 수중 하우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수중에서 찍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 몇 개월 전부터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번 세부 투어를 가기 전날 퀵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미리 샀으면 택배비만 냈으면 됐을 텐데 택배도 무료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 사면서 갔다 와서 써보고 별로면 그냥 팔아야지 생각했는데 되게 만족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인스타 360 카메라 수중에서 사용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송현씨 필름. 일단은 제품을 소개하자면 이거는 본체예요. 인스타 1X 본체고 이게 수중 하우징입니다. 이거는 같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얘가 소비자가가 11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1만 원 치고는 내구성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바다에서 사용을 했더니 하루 만에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한번 눌려가지고 녹 때문에 아예 재생이 안 됐는데 엄청 물로 세척을 많이 하고 그리스를 막 발라서 지금 다시 소생을 시켜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다 다녀오시면 되게 깨끗하게 잘 씻어야 할 것 같고 미리 버튼 쪽에 그리스를 발라두는 것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오픈을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넣고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비저블 셀프 스틱이라는 애예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셀프 스틱입니다.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단계가 늘어나거든요. 다 펼치면 120cm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연결을 하면 이게 그냥 나사홈으로 돌려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하고서 촬영을 하면 내가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쥐고 있는 손 모양만 남고 이 셀프 스틱은 보이지 않게 돼요. 일반적인 다른 셀카봉들이나 삼각대 여기 주변이 넓어서 영상에 남게 되는데 이거를 쓰면 이게 좁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 인비저블 셀프 스틱을 구매할 때 그 판매처에다가 전화해서 여쭤봤거든요. 혹시 이걸 수중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판매처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전자기기도 아니고 이 아이가 19,000원이기 때문에 그냥 난 이번에 물속에서 써보고 혹시나 고장이 나면 다시 구매를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물속에서 써봤거든요. 물속에서 사용했을 때 어땠는지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송현씨 필름. 자, 이제 제가 사용해본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인스타 360은 이미 리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육상 리뷰는 제가 생략을 할 거고요. 아마 인스타 360 1X 검색하시면 되게 다양하고 훨씬 자세한 리뷰들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수중 사용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에서도 써봤고 수중에서도 써봤는데 저는 되게 재밌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저는 소행성 모드, 타이니 플래닛이라고 하는데 지구처럼 동그랗게 조그만해지고 그 주변을 돌 수 있는 그런 촬영 기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팔지 않고 당분간 잘 쓸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중에서 이 인비저블 셀프 스틱을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정말 중심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우징 안에 카메라를 넣고 연결을 하고서 이거를 바닥에 툭 던지면 얘가 꼿꼿하게 딱 잘 서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고 그냥 모래바닥 주변에 생물 없고 뭐 산호 없는 곳에다가 얘를 딱 세우면 이게 삼각대가 아니잖아요. 되게 좁은 면이라서 이렇게
세우면 약간 불안한데 바닷속에서는 얘가 탕 서갖고 좌우로 조류가 없는 상황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되게 잘 서 있어요. 그 소행성 모드를 찍으려면 얘를 한 군데 세워두고 약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원을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 소행성 모드를 물속에서 찍을 때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셀피 스틱을 가져가셔서 세워놓고 촬영을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다만 이 셀피 스틱도 돌려서 홈을 맞춰서 연장을 하는 방식인데 이 홈 부분에 염분기가 끼기 때문에 바다에 갔다가 출수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다 완벽하게 느려서 세척을 꼼꼼하게 해주고 물기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차피 또 들어갈 건데 하면서 세척을 좀 대충 했더니만 갑자기 여기가 뻑뻑해지면서 이게 안 돌아가고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양쪽에 고무를 대고 엄청 힘을 줘서 돌려가지고 다시 살려냈는데 늘 세척을 잘하고 물기를 잘 닦아서 건조를 시켜주셔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상에서는 이 인비저블 셀피 스틱을 통해서 막 길게 느리거나 짧게 하거나 어떻게 해도 내 얼굴 뭐 다 잘 나오고 내가 잡고 있는 손만 좀 잡고 있는 어색한 모양이지 나머지는 전혀 장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촬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우징은 물속에서 찍으면 이 아랫부분이 화면에 남게 됩니다. 인비저블 셀피 스틱을 끼운 상태에서 각도를 자칫 잘못하면 내 얼굴이 이걸로 다 가려져서 안 나오게 돼요. 저희가 여러 번 촬영을 해봤는데 셀피 스틱을 수중에서는 너무 길게 뽑으면 이게 좀 잘 안 나와요. 제 생각에는 이 셀피 스틱을 완벽하게 120cm로 다 늘리지 말고 한 칸 혹은 두 칸까지만 늘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정면으로 들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특히 정면으로 들었을 때는 저 다이브 케이스 밑부분이 완벽하게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들었는데 하우징 안쪽으로 카메라 렌즈가 내 눈으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들면 렌즈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밑부분 케이스가 내 얼굴을 완벽히 가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내 눈으로 렌즈를 확인하는 각도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중에서는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육상에서 촬영하던 것처럼 그대로 찍히지가 않고 약간 접히는 면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인스타 360 1X의 전용 앱에 들어가면 수중을 체크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 이게 접히는 부분 없이 다 보이도록 영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꼭 방수 하우징 수중을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스티치가 고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에서 사용을 해본 결과 인스타 360이 발열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하우징 안에 제습제를 안 넣으면 습기가 많이 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를 하면 제습제를 같이 주기 때문에 하우징을 구매하면 저는 계속 넣고 사용을 해서 습기가 끼지 않았었어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습제를 한두 개를 끼워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CPLM.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하우징 없이 사용을 할 때 이게 렌즈가 앞뒤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렌즈에 기스가 날까봐 늘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 구매를 하면 이런 파우치를 줘요. 그래서 촬영하지 않을 땐 여기다 무조건 넣는데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는 파우치다 보니까 넣으면서 버튼이 자꾸 눌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켜진 거 아니야? 보려고 이걸 또 다시 빼요. 안 켜졌네 한 다음에 다시 넣으면서 또 눌리고 이런 과정이 약간 있어서 그 점이 좀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수중 하우징을 사용할 때는 제품의 이 부분이 상태가 표시되는 창인데 여기에 사진, 영상, 타임랩스, 촬영 시간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화면인데 이게 이제 하우징 안에 들어가면 정확히 이 구의 경계 있잖아요. 여기에 저 화면이 걸리게 돼서 수중에서는 그 화면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설정을 통해서 이 위에 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촬영 영상 녹화가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녹화가 종료되면서 기계가 꺼지게끔 퀵 스타트 버튼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우징에 넣고 촬영을 시작을 하면 처음에 얘를 길게 누르면 여기에 파란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녹화가 되면 좀 이따 이게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럼 이제 녹화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다시 이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종료했는데 막상 출수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초록불이 분명히 계속 깜빡이고 있었는데 중간에 녹화가 잘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촬영을 하러 간다면 같은 장소에서 2번을 녹화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백업용 카메라로 동시에 녹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원인은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얘를 한 3, 4일 동안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바다에서 처음으로 어떤 조작의 미숙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물속에서 초록불이 계속 깜빡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한 2분 정도를 찍었는데 20초에서 영상이 잘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녹화가 되지 않은 클립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아셔야 될 것 같고 저처럼 급하게 막 투어 전날 사서 가시지 마시고 좀 미리 사가지고 가지고 놀아보시고 뭐 수영장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액션캠들이 가진 문제점인데 저조도 환경에서의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수중은 어쨌든 육상보다는 훨씬 빛이 적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맑고 선명한 영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냥 편집을 통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생물을 만났을 때 그 생물도 찍고 싶지만 그 생물을 보고 있는 내 모습도 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화각을 담을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면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찍히고 앞도 찍히기 때문에 라이트를 어떻게 줘야지만 더 좋은 영상이 나올지는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앞으로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더 다른 팁을 알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점은 인스타360 원X는 반드시 전용 앱을 사용해야 돼요. 편집을 하려면 물론 프리미어 프로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지만 프리미어 프로와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 확장자가 .insv라는 확장자명으로 나오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프리미어 프로로 불러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어도비 포럼에 사람들이 남긴 글을 읽다가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아내서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더 세밀하게 만지고 싶어서 프리미어로 불러오는 분이 아니라면 전용 앱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전용 앱이 PC 전용 앱도 있고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뭐 그런 태블릿 전용 앱도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점이 편집을 뭐 속도 조절도 하고 중간에 컷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걸 했는데 이걸 되돌리고 싶으면 아예 원본으로 처음으로 되돌려야지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컷 편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걸 2배속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봤더니 2배속으로 만든 중에 이 중간 부분은 4배속으로 더 빠르게 하고 싶어. 하지만 속도를 이미 2배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 중간을 4배속으로 바꾸는 기능이 먹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배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배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배속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2배속으로 쭉 했다면 중간 부분을 바꾸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많이 불편해서 앞으로 좀 앱이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크기가 5.7K의 30프레임인데 저도 다양하게 편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사양으로 촬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프리미어 프로로 불러오면 컴퓨터가 엄청 버벅댑니다. 그리고 확장자가 INSV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미리 보기를 볼 수 있는 포맷이 아니다 보니까 파일명을 보고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려면 전용 앱으로 불러와야 돼요. 하나씩 다 불러와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폴더채로 불러오는데 이 폴더채로 불러오는 시간이 또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편집을 하고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하기에는 일반 카메라 영상보다는 조금 귀찮은 점이 있다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스타360 원X 수중에서 촬영한 제 사용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찍었던 영상 보고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저는 사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되게 만족했거든요. 혹시 이 인스타360 원X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거는 영상으로 더 만들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컨텐츠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컨텐츠는 해양 생물 한 종류에 대해서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얘네가 뭘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드리고 얘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생물을 집에서 키우는 컨텐츠들을 많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시던데 저는 바닷속에서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환경 그대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알람을 켜두시면 제가 새 영상을 올리면 바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재미있는 수중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